그러니까 이럴 때 좀 며느리들이 현명하게 재산도 받고 아들도 안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은 꿀팁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결혼을 할 때 그걸 찾아야 돼. 출세프를 볼 수 있어야 어떻게 되는데 해야 되지? 프로포폴 같은 거를 그래도 왜 술 먹이고서 한번 봐라. 그 중요한 줄기가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정말 나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을 많이 줘야 된다. 근데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궁금하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오윤혜입니다. 네, 진짜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막 스승의 날. 석가탄신일. 가족인가 그 사람? 우리 시부모님이 부처님을 믿으시거든요. 아, 우리도. 가야 됩니다, 또.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달 특집을 맞아서 가족의 소중함도 되돌아보고 혹은 가족에게 받은 상처 같은 거를 좀 힐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라고 준비한 특집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 박상희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MBTI 편으로 해서 네. 오윤혜 씨랑 저의 MBTI를 아주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잖아요. 네. MBTI가 어쨌든 우리의 성격을 진단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격이라는 게 후천적인 게 더 커요? 아니면 타고나는 게 더 커요? 아, 그거는 정답은 없지만 논쟁이 뜨거웠어요, 늘. 타고 태어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해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냥 반반이다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반반이네. 그러면은 환경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어쨌든 가족, 그리고 그렇죠. 가정 환경, 가정 분위기, 부모님의 어떤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가족과 관련돼서 괴로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상담센터를 찾으세요? 그 상담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뭐 이것도 그냥 심플하게만 얘기하면 힘들거나 아니면 더 자존감을 올리고 싶거나 더 나는 화이팅하고 싶어서 내 마음 때문에 오시는 분들, 쉽게 얘기하면 반. 네. 그다음에 또 한 반 정도는 어떤 인간관계. 그러니까 그 인간관계가 부부일 수도 있고 아이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그래요. 네.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문제로 오든 네. 인간관계로 오든 그 뿌리는 원가족이에요. 아. 그러니까 원가족이라면 뭐냐면 네. 내 엄마 아빠와 결혼하기 전에 네, 나의 가족. 나를 키운 양육자, 내담자들의 문제의 뿌리로 가보면 네. 엄마 아빠의 문제가 너무 깊은 거야. 아. 네. 그러니까 그 양육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네. 마음이 되게 무거워지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성격이야 이제 뭐 이미 형성이 됐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사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소장님. 다시 뱃속에 집어넣고 싶거든요. 근데 저도 그 부담을 얼마나 안고 아이를 네. 키워왔겠어요. 네. 게다가 또 저는 너무 더 많이 알잖아. 그쵸. 지식이 돼서 훨씬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사실 알기 때문에 너무 더 부담스럽고 그럴 것 아이한테 같아요. 왜냐면 난 너무 바쁜 두 분도 엄청 바쁜 네. 엄마지만 전 네. 진짜 살벌하리 바쁜 엄마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 죄책감과 미안함과 걱정이 많았는데 네. 그 중요한 줄기가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정말 나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아무리 바쁘더라도 뭐 한두 가지만 해주면 그래도 최악까지는 면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을 많이 줘야 된다. 근데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궁금하거든요. 위니캇이라는 아동 놀이의 대가가 있어요. 그분이 너무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만들고 강의하고 글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많은 엄마 팬이 생겼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엄마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사님 이 너무 좋은 개념을 배워서 너무 좋기는 한데 실천이 도대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난 항상 너무 미안하고 죄책감 느끼고 이루기 어려운 걸로 생각돼요. 그랬더니 그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네. 괜찮아. Good enough. good enough. enough. 이게 not 무슨 enough는 많이 들어봤고 not enough가 아니라 good good enough. 어. 그 정도면 충분해. 아. 너네 하는 거 그 정도면 충분해. 이미 라고 와서 얘기한 이런 거예요. 강연을 들을 정도로 맞아, 맞아.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 정도만 해도 너의 엄마로서의 기본 자질은 됐다 이런 뜻이죠. 맞아, 그런 뜻이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엄마면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그러니까 네. 너무 부담스러워하거나 너무 잘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제 마음이 딱 그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끼고 잘해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배우려고 하는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엄마예요. 그쵸. 그쵸. 근데 그냥 내 한계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애들은 그래도 사랑받고 있는 아이들이 분명하죠. 좀 냉정하고 좀 아이보다는 본인 위주인 엄마들도 요즘은 꽤 많아요. 많죠. 실제로 뭐 그런 엄마 주변에서 본 적 있어요? 애보다 본인이 먼저인 엄마. 어. 여기 있거든요.
저녁 메뉴 내가 제일 먹고 싶은 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애들이 매워서 못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청양고추 들어가야죠. 저는 대부분 제 중심 위주로 그리고 제가 오늘은 11시에 자고 싶으면은 그때 재우고 애들은 규칙적으로 자야 된다고는 하지만 제 패턴에 애들을 주로 맞추거든요. 윤혜 씨랑 좀 반대인 게 모든 게 다 우리 집은 아이한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살짝 이게 내가 잘못 키우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저희는 무조건 반찬도 아이가 먹는 거 위주로 아이의 말을 항상 들어주고 아이의 의견을 최대한 제가 이제 반영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버릇이 좀 없어지는 것 같다. 자기 마음대로 좀 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고민이 들긴 하는데 이런 엄마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엄마 그거는 이제 증상이니까 증상이구나. 사실 증상이 그렇게 증상은 두 번째고 이제 본질이 중요하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애들과 자주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애들이 더 제 바지가랑이를 계속 붙잡고 제 모든 동선에 애들이 발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비껴봐를 맨날 하는 쪽은 첫째, 왼쪽 다리는 둘째가 제 다리를 잡고 있어요. 이거 약간 결핍의 증상입니까? 결핍의 증상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막 엄마가 좋아 막 이런다는 건 그래도 애착이 잘 돼서 엄마를 좋아한다는 사인 같아요. 네. 어떤 냉랭한 엄마들은 또 스킨십도 안 해주거든요. 그래요? 있더라고. 그래? 수학학원을 갔는데 네. 애가 이제 실내화를 갈아 신고 있는데 네. 안에서 이미 수업이 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늦었나 봐요. 근데 아니 애가 당연히 좀 꾸물꾸물 될 수도 있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군인처럼 정말 엄마가 신발 빨리 안 신어? 이러니까 애가 네 엄마 이러면서 우와. 신발을 신고서 들어가더라고요. 멋있다. 우와.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엄마가 저렇게 냉정하다고? 엄마가 저렇게 무서워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신에 애가 말은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격한 거하고 냉정한 거하고는 틀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규칙을 세워놓고 거기에 엄마의 어떤 심리적 안정성에 의해서 그 아이를 차분하게 하지 말아라. 훈육하는 거하고 네. 정말 냉정해서 아이하고 거리를 확 두는 거하고는 틀린데 생각보다 냉정한 엄마들도 많고 네. 그다음에 이기적인 엄마들도 꽤 있어요. 물론 뭐 좋은 엄마들이 훨씬 더 많지만 네. 소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기적인 엄마의 기준은 이기적이라는 것도 너무 이제 범위가 크기는 한데 네. 일단 저는 아이의 마음을 전혀 공감해주지 못하는 엄마. 난 이게 제일 심각한 것 같아. 그 사람이 사람을 공감하는 건 네. 사실 타고난 그 성향이잖아요. 네. 우리가 공감을 하나도 못하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고 그치, 그치. 하잖아요. 타고난 뭐 공감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굉장히 본인 위주의 어떤 그런 나르시스틱한 성향의 엄마들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공감을 못하거나 안 하고 그냥 다 내 위주, 내가 원하는 거 위주로 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자존감이 낮거나 좀 이렇게 나쁜 건 다 있어. 엄마가 공감 못 해줄 속상하다. 경우에 아이들은 굉장히 외롭고 자신감도 없고 아빠가 해주면 안 됩니까? 아빠가 해도 돼요. 둘 중에 한 한 명이라도 잘하면 돼. 나머지 한 명이 너무 나쁘면 안 되죠. 막 네. 얘 한 명이 막 학대하고 이런 사람이면 안 되죠. 지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생각이 난 게 제가 이제 커뮤니티 글 같은 거 좀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정말 친정 엄마와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렸을 때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아 그래 우리 엄마는 뭐 그래 괜찮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내가 성인이 되거나 혹은 결혼을 해서 다른 나만의 독립적인 가정을 꾸렸을 때 그때 더 이게 온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렸을 때 친정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혹은 무관심, 방치 속에 자랐구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제 베프가 그랬거든요. 제 베프가 일을 한참 하고 있었는데 이 엄마와의 사이가 약간 좀 특이한 보호자가 바뀌어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좀 몸이 안 좋기도 했거니와. 근데 제주도로 이제 내려가야겠다고 한 거예요, 엄마가. 근데 이따라 한참 돈도 잘 벌고 직장이 안정돼가지고 잘 이제 사회활동을 해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엄마가 요구합니다. 같이 가자. 이거 다 때려치고. 너 지금 일 다 잘하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이거 다 그만하고 가자. 네. 그래서 얘가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그만둔다고 얘기는 못하고 발가락 하나는 걸쳐놓고 이제 왔는데 그 전후로 이 친구 인생이 바뀝니다. 얘는 효도라고 생각해서 제주도에 가서 1, 2년은 있었지만 자기 커리어가 다 끝나고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네. 근데 1, 2년이 지나면 내가 이렇게까지 엄마한테 했으면 엄마도 이제 만족하고 그치.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이 엄마는 더 심해집니다. 더 계속 집착하고 의존하는구나. 구렁텅이로 가더니 결국 연을 끊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은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특히 대한민국 정서상 친정 부모님과 연을 끊는다 이거는 굉장히 뭔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으면 끊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자들은 결혼하고 나서 더 엄마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아이를 그쵸. 낳고 나서 보니까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결혼해서 남편하고 살고 시댁하고 살다 보니까 결국에 나를 진짜 아껴주는 건 엄마 아빠밖에 없구나. 그럼요. 이런 생각도 며느리는 들고. 절대 딸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더 애틋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심리 상담사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뿌리를 보면 엄마 아빠가 제일 많다고 얘기를 원가죠. 했잖아요. 주 양육자들의 문제가 많은데 그거를 어릴 때는 모르고 괴로워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아는 거지. 이 원인이 엄마야. 엄마로만 얘기할게요. 아빠도 있지만. 그리고 내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엄마가 그때 이랬던 건 너무 부당했어. 그리고 지금도 너무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한번 봐야 돼요. 엄마가 정말 잘못했나. 그러니까 정말 이 딸에게 교묘하게든 대놓고든 정말 나쁜 엄마였고 잘못했나를 알아야 해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뭐 학대라던가 착취를 했다던가 뭐 이런 거라면 사실 거리를 두는 게 맞죠. 그 거리를 둔다는 건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물리적으로도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엄마와 단절을 하는 게 되게 속 시원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도 마음에 계속 남을 것 같아. 굉장히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는 순간 더 가까워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책감에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 대한 감정도 굉장히 숭고하고 깊지만 사실은 자녀들이 부모님들한테 갖는 마음, 그 충성 이런 것들도 굉장해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되게 잘못했어. 평생 엄마 아빠 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죠. 나 지금 그러니까. 엄마 얘기만 나도 뭔가 눈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 그분도 엄마가 날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는데 그래서 끊어 그런 엄마 안 봐야 돼. 그런 엄마 보지도 마. 그냥 엄마라고 생각 안 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도와주는 마음으로 도와줬지만 사실 그분한테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더 괴로워. 이걸 어떻게 해결해요? 둘이 같이 뭐 상담센터를 가서 아주 오래된 그 갈등이나 이런 씨앗을 다 찾아서 서로 좀 어떤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까요? 노력을 하면은 확실히 뭐 좀 훨씬 좋아지기는 해요. 근데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노쇠하신 경우도 있고 얘기한다고 알아듣지 못하시는 경우도 많고 바꾸시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한 그거는 이제 정말 소수의 경우고 굉장히 좀 감정에서 벗어나서 이성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빠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내 받은 상처들을 다독거려 줘야 해요. 사실 그 엄마 아빠가 나를 다독거려 주리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려워. 엄마 아빠가 내가 그때는 너무 몰라서 그랬다 이러고 사과하시거나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럼 되게 좋은 거야.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다독거려주고 보호해주는 게 그래도 좀 제일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 가족끼리는 싸울 때 왜 남보다 더 무섭게 싸우잖아요. 말 같은 것도 더 이제 그래 모진 말도 더 하게 세게 되고. 하고 더 격하게 하고 그건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유명한 얘기들 있잖아요. 무의식이 이만큼이고 우리가 지금 의식하는 건 요만큼 빙상의 일각이다. 네, 무의식의 세계가 크고 깊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 근데 그 무의식이라는 건 대부분 어렸을 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어렸을 이게 때 몇 살 때까지예요 보통? 제일 중요한 건 6세까지라고 보고요. 그 심리적인 것이 다 조직되는 거는 한 6세 정도까지로 제일 많이 보고 이제 13세까지도 이제 그런 형성기로 보고 근데 이제 사실은 그 후에도 또 사춘기라서 중요하고 다 안 중요한 중요한데 시기가 없어. 어릴수록 내가 경험했던 희노애락이 대부분 무의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고 또 기억을 하는 부분도 자기가 숨기고 싶은 게 많잖아요. 네. 그럼 이제 숨기는데 그거를 이제 사회에 나와서는 잘 안 들키죠. 페르조나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가면을 사용하는 쓰잖아. 잘 별로 들킬 일이 없어요. 솔직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또 솔직한데도 또 한계는 있잖아요. 그렇죠. 무의식을 뭐 어떻게 얘기하면 진짜 자아라고도 얘기하실 것 같아. 트루 셀프, 그러니까 참자아를 제일 많이 들어보는 게 가족인 거야. 희노애락이 막 점철돼. 네. 원래는 오리지널 패밀리, 결혼하면 남편. 네. 아 그럼 저는 이런 사람이 궁금해요. 제 주변에
주변 사람들한테는 너무 호인이거든요. 막 동네 방네 있어. 너무 호인이야. 뭐 배달 온 사람들까지도 호인이야. 근데 자기 가족한테는 너무 엄격하고 맞아. 칭찬 한마디 일색이 없고 그렇게 모진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심리는 뭡니까? 헛똑똑이지. 진짜. 그러면 그 무의식의 그 엄격함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까? 그쵸. 그 그게 사람들? 트루 셀프예요. 집에서 보여주는 게 트루 셀프예요. 본 모습인 거죠, 네,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결혼을 할 때 그걸 찾아야 돼. 결혼할 때 트루 셀프를 볼 수 있어야 어떻게 되는데. 해야 되지? 프로포폴 같은 거를 그래서 왜 술 먹이고서 한번 봐라. 어. 그래야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답은 저도 뭐 프로포폴을 시킬 수도 없고 술을 먹일 수도 그러니까. 없고, 그래서 뭐 유럽에서는 동거해 보고 결혼해라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러니까 부모를 봐라 뭐 이 얘기도 나오나 봐요. 맞아요. 가장 가족 분위기를 분위기. 가족 분위기를 그러니까. 봐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두 가지 얘기하고 네. 싶은데, 하나는 가정 폭력도 가족 안에서만 나오지 엄청 그 사람들 멀쩡하게 생겼어요. 맞아. 집에 가서 막 때리는 사람들, 막 술 주정뱅이에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막 맞아. 대기업 임원들 막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네. 막 전문직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두 모습인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고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수록 내 아이가 결혼할 때는 아들이 결혼할 그 여자 아이가 뭐 부잣집 딸이거나 명문대를 나거나 이런 거를 바라지는 않아요. 나는 뭐예요? 그냥 평범하되 화목한 가정을 바라는 이유를 내가 나이가 들수록 알겠다니까. 그게 그거구나. 어른들 말씀이 가정을 봐라, 부모를 봐라. 우리가 부모 교육도 많이 받고 책도 많이 읽고 요즘 뭐 워낙에 뭐 유튜브 TV 네. 틀기만 하면 부모 교육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그냥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내가 내 아이를 기를 때는 두 개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너무 높아. 하나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우리 아빠가 나한테 맞아, 한 그 방식. 맞아. 맞지? 맞아, 진짜 맞아요. 제가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진짜 혼을 하나도 안 내고 키우신 거예요. 잔소리 한 번도 안 하고, 물론 뭐 어렸을 때 막 떼쓰거나 뭐 이러면은 빗 같은 걸로 발바닥 한 번씩 맞고 이랬던 기억이 뭐야. 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어렸을 때 엄마가 하나도 안 무서웠거든. 근데 내가 똑같이 내 아들한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네,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네. 그런 게 제일 많고 네. 그 다음에 또 또 하나는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딱 반대로 하는 거예요. 엄마처럼 키우지 않겠다. 나는 그게 너무, 예를 들어서 미녀 씨는 엄마가 그렇게 키웠는데 그게 나쁘지 않았어.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나도 그렇게 애한테 할 때 네. 내가 편안하고 네. 행복해. 네. 그런데 나는 정말 좀 이렇게 뭔가 틀 안에서 엄마의 관리를 받으면서 잘 크고 싶었단 말이야. 엄마가 이렇게 무조건만 그럴 수 있죠. 잘해주기만 바라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관리하는 엄마로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신기하다. 그럴 수도 있네. 저는 아이를 키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네. 버텍스 넘버원과 바로 퀴퀴 불고기입니다. 자, 버텍스 넘버원은요. EWG 그린 등급의 자연 유래 7종 추출물입니다. 우선 네. 성분이 너무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인데, 네. 핸드크림부터 시작해서 저희 아이가 진짜 좋아하는 립밤, 애들 입술 진짜 잘 트거든요. 맞아요. 특히 바디밤은요. 샤워하고 난 다음에 맞아. 바디밤은 하나로 얼굴까지 다 케어가 가능합니다. 네. M존 케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아들이 같이 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군인 아들한테 선물하는 경우도 많대요. 그럼 완전 인기 짱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가족 톡탈 케어로 버텍스 넘버원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먹거리잖아요. 맞습니다. 아이들 매일 고기 반찬 하나 있으면 밥 2공기 먹습니다. 근데 아이 키우면서 저는 제일 힘든 게 반찬 해줄 때 내가 막 집에서 뭔가 막 재료 사다가 다듬어서 했는데 애가 안 먹어. 안 먹어. 저 진짜 미치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간편하게 그냥 7분만 볶아가지고 아이 밥상 앞에 딱 내놓으면 되니까 너무나 편리하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비빔면에 간장 불고기 얹어서 드시면 진짜 육삼냉면처럼. 맞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아주 간편하고 맛있는 제품 오정 쇼핑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정 쇼핑은 정말 컴플레인 있으면 판매 중지할 정도로 좋은 제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쇼핑도 하시고 저희 오정TV 후원도 해주시는 여러분들 돼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엄마와 관련된 이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 네. 여성이다 보니까 시댁과의 갈등 때문에 상담소를 찾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고전이죠, 있거든요. 뭐. 고전 주제죠, 고전 주제. 여전합니까? 2022년도에도. 근데 뭐 예전보다는 사실은 사위와 장모 아, 이 장모 문제도 갈등. 장서 갈등도 오. 갈등 많고 그 갈등이 굉장히 좀 다각되는 것 같기는 해요. 예전처럼 정말 고부 갈등만이 그 갈등의
핵심인 시대는 아닌 것 같기는 네. 해요. 그리고 시어머니들도 힘들어하고. 고부 갈등이 일어나면서 많은 그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시어머니가 같이 살고 싶어 하는 거. 요것 때문에 오는 문제가 진짜 많다고 그래요? 들었거든요. 요즘 시어머니들은 같이 안 살고 싶지 않아. 며느리 눈치 봐야 된다고.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은 모시고 산다 이런 개념은 그러니까요.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어머니들도 뭐 결국에는 애 봐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나는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도리어 아이 때문에 부득이 같이 살게 된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친정엄마도 그렇지만 네. 어차피 서로 돕기는 해야 되지만 서로 굉장히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제 친구는 굉장히 남편 집안이 잘 살았거든요. 그 재산을 다 물려받는 조건으로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아버님이 손가락 까딱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언니네? 워킹맘이다 보니까 밥을 내 밥도 못 차려 먹고 애 밥도 겨우 주는데 네. 항상 시아버님 아버님 그 새끼를 차려드리러 중간에도 막 와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돈 어차피 아버님 살아계시는 동안 내 거 되지도 않을 건데 내가 이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남편하고 너무너무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시아버지와 대화를 하지 않기로. 그래서 집안의 그 불편한 공기가 네. 매일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이 맞아. 엮여 있으면 모시는 거를 완전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맞아. 또 고전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시댁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능력으로 살 것이냐. 네. 근데 이제 둘 다 완벽하게 좋은 거는 없는 거죠. 거기서 오는 갈등은 정말 본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가질 수는 없나?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우리 소장님은 어떤 네. 고부 갈등이나 시댁과의 문제 때문에 힘들었던 적 없으세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하고 17년을 살았어요.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같이 진짜요? 왜냐면 나는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다 키워주셨어. 사실 같이 살면서. 바쁘셨으니까. 근데 어머니가 집이 이제 따로 있으시지만 저희 아기 때부터 같이 오셨는데 우리 시어머니하고 나하고는 소위 얘기하는 궁합이 잘 맞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사회활동을 네. 좋아하고 잘하는 사람이고 우리 어머니는 아이랑 있는 걸 제일 다시 태어나면 유치원 선생님 하고 싶다. 정말요? 부엌 살림 같은 거를 사실은 제 살림이잖아요. 네. 근데 하려고 그러면 좀 싫어하셨는데 하지 마라 막 이러시면 화가 오히려. 나는 게 아니고 다행이다. 내 어머니 안 하겠습니다. 네네. 나도 네. 그렇거든. 그럼 17년 동안 뭐 어떤 갈등이 갈등 없었나? 많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또 연세가 많으신 네. 제가 막내 며느리라 할머니나 이런 분들하고 막 티격태격 되고 그냥 좀 까먹는 그런 갈등 있죠. 요거 그랬었어. 살림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이것 때문에 진짜 다툼이 많은 게 보통 육아를 뭐 시어머니나 친정엄마가 담당해주면서 집안 살림까지 좀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이제부터 그치. 그럼 네 애는 네가 봐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냉장고 그냥 어머님이 다 들어 엎어도 좋거든요. 그냥 내 접시 아무데나 막 하셔도 다 좋고 왜냐면 난 살림 싫으니까. 은혜 씨도 좀 그런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완전 땡큐죠. 그래서 제발 좀 이런 여자들이 이래. 그래서 이 고부 갈등이 생기는 보통 이제 원인을 보면은 제 주변에는 이제 아들 문제로 그러니까 아들을 좀 낳아서 대를 이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미 애가 둘이나 있는데 네가 아들만 낳아주면 내 재산을 다 주겠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는 사회생활도 하고 싶고 애는 이미 둘이 있고 근데 만약에 셋째도 아들이라는 보장만 있으면 어머니 제가 낳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좀 며느리들이 현명하게 재산도 받고 아들도 안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은 꿀팁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도둑년의 심보야. 아니 둘이나 낳았으니까 이 근데 아들을 아직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있어요. 노는 정확하게 노를 해야 돼요. 아이 하나 더 낳아라. 시부모님이 그럼 낳을 거예요? 아들 하나 낳아 어. 뭘 주실 건데요? 서울에 집 한 채 장만해주겠다. 저는 둘도 낳습니다. 어. 저는 그게 힘든 여자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이제 뭐 다행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한테. 여기한테 저는 실제로 아버님이 저한테 딜을 하셨어요. 둘째. 둘째를 낳으면 얼마를 주겠다. 어머, 어머.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네. 못하겠다고 내가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딱 노를 해야 되는 거죠. 딱 노를 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그거는 그래도 부부의 일이고 부인의 일이기 때문에 크게 이해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상담사는 이해가 되지만 아이를 낳는 문제를 왜 시부모님의 그 영향을 맞아. 많이 받죠? 저는 재산 뭐 돈을 얼마 줄 테니까 액수가 많은데 액수가 뭐 액수가 막 빌딩이다 막 이래. 100억이야 그럼 난 이러면 그냥 그냥 고민하지 않아. 100억이야.
100억이면 내가 흔들리지. 그러니까 내가 결정을 그냥 하는 거지. 내가 막 너무 싫은데도 불구하고 남편 때문에 애를 낳아주고 시부모님 때문에 애를 낳아주고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옛날에 무슨 씨바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 이게 네. 액수가 문제였군요. 아, 그러네. 이야기를 조금 확장시켜 보면은 이게 아들 딸 차별 문제로도 좀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 이제 최근에 뉴스 기사로도 나고 그러기는 했는데 네. 보통 이제 결혼할 때 예를 들면은 내가 딸이야, 나한테 밑에 남동생이 있어. 근데 우리 친정 부모님이 내가 결혼할 때는 아무런 금전적인 지원을 안 해주셔. 근데 내 남동생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막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 모아서 집 장만하는데 막 보태줘 막 이러면은 굉장히 서운할 것 같거든요. 그 은근히 그 차별 대우 받아서 깊은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의 차별 대우도 많고 첫째랑 둘째의 차별 대우도 많고 중간에 꼈기 때문에 차별 대우도 많고 그래서 그 뭐 애들러라는 학자는 그 출생 순위가 사람의 심리에 너무 중요하다. 첫째 같은 경우에는 네. 과도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많이 갖고 살아야 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낀 사람들은 항상 나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깍두기 같은 느낌으로 항상 인정을 받으려면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 존재감을 계속 드러내야만 삶에 의미가 생기고 사람들이 집중해주고 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막내 같은 경우에는 사랑을 많이 받거나 오냐오냐 한 거는 또 좋지만 네. 예를 들면 뭐 경제적 지원을 가장 못 받는다거나 그치.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는 소외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외동 아이들 키우잖아요. 그럼 이제 외동 아이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외동. 외동 네. 키우시죠? 네, 그리고 저도 외동이고 외동이에요? 전민기 씨도 혼자도? 외동이거든요. 외동 패밀리. 실제로도 오히려 아이를 보면 형제들끼리 노는 애들 보면 부러워하고 약간 사회성 부족하고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반대 논문 결과가 또 막 쏟아져 나온 거야. 뭐냐면 외동 아이들은 사랑을 굉장히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구김살 없고 그다음에 긍정적이고 네. 그다음에 자신감 있고 이런 더 핵심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외동이면 외로움 잘 못 느껴요. 굉장히 사랑받아서. 네, 그것도 그렇고 그냥 혼자가 익숙하니까 이게 외롭다는 생각 자체가 잘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그냥 혼자 있는 거 익숙해지는 거예요. 네. 예. 근데 그게 외롭지 않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냥 익숙해진 거지.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외동딸이었거든요. 왜요? 저는 제 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주목받았어요. 아. 저보다 훨씬 더 얼굴이 하얗고 이쁘장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저한테 예쁜이 언니 이렇게 부르니까 저는 매일 밤 제 동생 없어지게 해주세요. 제 외동딸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빌었거든요. 그런 오히려 역차별을 당했습니다. 제가 외모로. 그래, 맞아. 딸만 둘이요. 네. 딸만 둘인 경우나 아들만 둘인 경우에는 또 그렇게 누군가 한 명한테 또 뭐가 집중되거나 부모님의 사랑이 집중되면 나머지 한 명은 굉장히 상처받고 이런 문제들. 그럼 차별을 조금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부모는 어떤 심리가 있는 겁니까? 얘가 궁금해. 첫째, 둘째라든지 뭐 이렇게 첫째, 둘째 차별해요? 저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이뻐? 저는 아직 첫째가 예쁘고 지금 둘째는 옷을 제 돈 주고 사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둘째가 생존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뭐든 되게 빨리 배우고 혼자 밥도 잘 먹거든요. 근데 확실히 첫정이 있어서 그런지 첫째한테 훨씬 마음이 가요. 근데 나는 주변에서 저도 이제 둘 키우는 집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차별하는 집도 제 눈앞에서 많이 봐요. 근데 보통은 둘째를 예뻐하던데.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른데 네. 하도 저희 엄마가 나는 똑같다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어떠세요? 그 뭐가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언니만 둘인데요. 아, 그럼 삼자매요? 세자매? 네네네. 막내? 막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엄마는 첫째 언니, 왜? 그렇습니다. 네. 지금 갑자기 본인 당황했어. 얘기 나오니까 당황했어. 당황했어. 첫째 언니한테는 굉장히 기대가 높고 정말 그 교육도 좀 세게 시켜줘서 공부를 잘해. 지금도 네. 잘해요. 심지어. 둘째 언니는 이제 예술적 감각이 많아서 네. 그런 걸 되게 키워주고 나는 정말 넌 숨만 쉬어. 너는 뭐 그런 거였어. 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숨만 쉬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도 편하고 구김살 없이 행복하게 잘 자랐죠. 그리고 언니들은 지금도 끝까지 우리 엄마는 너만 좋아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아빠가 나이가 좀 많으시고 아프시기로 해서 아빠 사랑이 정말 너무 결핍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라 그러면 엄마한테는 좀 과도하게 사랑을 받은 케이스인 것 같고 네. 아빠한테는 완전 그냥
그냥 알아서 크네. 그냥 아빠는 아빠 인생을 아. 왜냐면 연세도 많았고 아프셨어. 그치. 그래서 아빠 사랑이 결핍돼 있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그건 그냥 내가 왜 심리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되게 미술을 좋아해요. 네. 미술 전공자는 아닌데 미술 네. 감상을 좋아해요. 네. 그게 왜냐면 우리 아빠는 고고학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빠를 연구한 거야. 지금 보니까 미술을 좋아하고 심리학을 좋아한 건 그냥 우리 아빠를 연구한 거예요. 굉장히 따뜻하거나 잘 놀아주는 그런 아빠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빠를 굉장히 그리워하거나 아빠 일찍 돌아가셨어요, 대학교 때. 네. 굉장히 그리워하거나 사랑하지도 않고 대단히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결핍이라는 게 얼마나 깊은 건지 네. 제 인생에 연애도 결혼도 다 아빠 이슈로 했어. 차라리 뭐 심리학을 깊게 안 들어갔으면 그냥 모르고 그냥 우리 아빠는 뭐 그냥 그랬다? 뭐 대신에 되게 뭐 수제였는데 자식들을 살뜰하진 않았어 이러고 넘어갔을 텐데 제가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25년을 이쪽 일을 하면서 나는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자신감과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 같고 대신에 아빠로 인한 결핍이 많아서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 오, 신기하네. 어쨌든 그 결핍이 발현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결핍은 나도 되게 무섭게 나와요. 결핍 때문에 계속 이렇게 야한 이야기하는 거잖아. 너무 이게 다 신기하네. 결핍에서 오는 거라는. 아, 그렇군요. 어. 평생 가겠네요. 이 결핍이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을 때. 인간관계 특히 주 양육자의 네. 결핍은 정말 뿌리가 깊고 나한테 개인한테 정말 심오한 영향을 미쳐요. 그럼 이 차별을 하는 부모의 심리는 이 아이가 떡잎이 보여서 그냥 투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출생 정말 그거 별로 애정이 이렇게 한 가지 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언니는 엄마랑 너무 닮아서 우리 아빠는 우리 언니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엄마를 닮은. 그러니까 그래 그 닮은 것도 영향을 끼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 닮아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닮아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공부를 잘하거나 유능한 거가 되게 중요해서 꼭 똑똑하고 유능한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경우가 있고 뭘 못하거나 이런 약한 사람한테 마음이 많이 가는 사람이라서 더 뭘 못하고 주눅 들어있는 애가 더 소중할 수도 있고 네. 그 사람마다 다른 개개인의 이슈예요. 근데 어쨌든 차별이라는 거는 정말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럼요. 상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차별만큼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받아서도 안 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어버이날 때 엄마 아빠 차별하지 말고 시댁 친정 부모님 차별하지 말고 원 플러스 그러니까요. 원이니까 딱 한 박스씩 드릴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산삼순백입니다. 산삼 한 뿌리를 우리가 씻어서 갈아서 먹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간편하게 100% 원액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증서까지 들어있고 탄산진 99가 유명했던 회사였는데 네. 이게 아주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번에 100%를 채웠습니다. 이제 7년근이 가장 사포닌 성분도 풍부하고 네. 좋은 상태 이 7년근 산삼을 한 네. 병에 한 병당 6,000원 꼴이에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 사 마실 돈으로 건강에 좋은 이 제품으로 여러분들 면역 건강 지키시기 바랍니다. 차별 없이 1+1 행사 중이니까 이게 중요해. 네, 친정에 시댁에 한 박스씩 선물하시고 어른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선물 그럼. 1위가 바로 이 건강기능식품이거든요. 그럼요. 이렇게 산삼 순백 말고도 우리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바로 엘포힘스 그대 생강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네. 제가 요즘 운동할 때마다 꼭 챙겨 먹는 아르기닌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네, 국내법 최대 수준입니다. L-아르기닌이 72% 함유되어 있고요. 네. 블랙맛과 생강, 마늘, 오자처럼 부원료도 아주 풍부하고 건강한 제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대 생강은 정말 생강이 유명한 지역에서 나오는 특산품이거든요. 그래서 제품의 그 질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굉장히 좋아서 그대 생강 들어가 보시면 또 모게라는 제품도 있고 너무 좋아요, 이 제품. 지역 특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창에 그대 생강 치시고 들어가셔서 오정TV 보고 구매했다고 후기도 남겨주시면 정말 좋고 3병 사시면은 기내용 캐리어 드리니까 여러분 네. 이 캐리어까지도 꼭 받아가 보시기 바랄게요. 네. 엘포힘스였습니다. 자, 소장님과 진짜 대화가 깊은 대화들이 오가고 있는데 며느리가 뭐 시어머니나 시부모님 때문에 고민 상담하러 오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시부모님들도 며느리 대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대 인간의 갈등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며느리 입장에서만
제가 네. 공감이 됐다면 이제는 또 시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맞아. 시어머니 입장이 정말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보통 요즘에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갈등이 생기나요? 어떤 이슈 때문에? 그것도 가정마다 너무나 틀리지만 내 아들을 함부로 대한다. 뭐 그다음에 뭐 애들 교육에 대해서도 너무 이제 시부모님이 애들의 참견하시고. 교육에 대해서도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다음에 뭐 이제 전화도 하지 않고 오지도 않는다. 근데 옛날 연락 같으면 문제. 기다리고 막 이러셨다면 이제는 나도 연락 안 해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싸움식으로 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나도 이제 아들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시어머니의 마음이 되게 이해가 그죠? 가거든. 내가 이렇게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을 며느리가 결혼했는데 막 구박하고 밥도 잘 안 차려주고 막 이러면은 화가 날 거 막 속에서 진짜 부글부글 할 것 같거든? 그럼요. 요즘 제 아들이 편지를 받아오거든요. 어린이집에서 벌써부터. 여자들한테. 네, 그래서 우와. 오늘은 누구 여자애들 이름만 얘기해도 제가 도끼 눈을 뜨고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도 이드나 엄마만 바라봐야 돼. 아직 여자는 아니야. 제가 막 이렇게 교육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네. 이게 엄마가 되어 보니까 이게 완전 입장이 바뀌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들 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또 우리는 또 여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며느리의 또 이 열받음도 충분히 있잖아요. 네. 옛날처럼 고부 갈등에 있어서 뭐 며느리만 불쌍하다, 나쁜 시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고 그 갈등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결이 어려운 갈등이라면 한동안은 좀 거리를 둬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고민을 하죠. 저는 갑자기 궁금한 게 네. 보통 이제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우리가 많이 그 갈등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뭐 장인 장모와의 장서 갈등. 그럼 크게 많이 이슈가 안 되는데 장서 네. 갈등이 별로 없다는데 그건 이제 주변에 없는 거고 요즘 되게 많아요. 맞아. 그리고 그 장서 갈등이 있을 경우에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단호하게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요? 오. 여자들도 뭐 자존심이 중요하지만 남자들한테는 자존심을 상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정서적 타격이 돼서 이렇게 내가 장인 장모한테 자존심을 많이 상할 바에는 이 결혼은 하고 이혼하겠다. 싶지 않겠다 이런 경우도 꽤 종종 되게 있어요. 극단적이다. 요즘 장소 갈등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게 집값 마련이 일단 부담이다 보니까 아이도 봐주실 겸 친정 부모님 밑에 들어가서 살고 뭐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안에서 장소 갈등이 엄청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흔쾌히 지원해 주시고 사위도 뭐 고마운 마음으로 받고 이러면 좋은데 말이 그런 한마디씩 꼭 나가지. 그러잖아요. 네가 무능해서 그치.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남자들은 차라리 회복이 안 내가 돈 안 되는구나. 받고 말지 이런 무시를 왜 당해야 되지? 뭐 이렇게 되고 아들들도 자기 엄마 아빠 욕하는 거 싫지만 딸들도 자기 엄마 아빠 욕하는 거 싫잖아요. 그쵸. 그럼 또 부부싸움이 되고 그 갈등도 요즘은 상당히 많아요. 전 그래서 진짜 각자 부모님한테 각자가 잘하자. 바라지도 말고 내 부모님은 내가 챙기고 그쪽 부모님은 그쪽에 챙기는 게 가장 좀 현명하지 않아요? 어때요? 부부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는 딱 뭐가 하나가 정답이다라고 뭐든 다 얘기할 수가 없지만 네. 합의가 중요하지. 합의가.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정민호 씨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합의가 되면 네. 전민기 씨가 그래 그럼 너는 너네 엄마한테 잘하고 난 나 엄마 잘하고 네. 우리 각자 엄마들 때 아빠 때문에 싸우지 말자. 이렇게 되면 합의가 잘 된 거예요. 네. 좋아요.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 나는 니네 엄마 아빠만 챙길게. 너는 우리 엄마 아빠만 챙겨. 그것도 약간 좋은 그치? 방법이네. 그래서 합의가 되면 대신에 이제 뭐 액수는 얼마 안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면 또 그것도 네. 되게 좋은 합의일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너는 왜 우리 엄마 아빠들 너는 왜 우리 엄마 아빠 욕해? 이러면 이거는 진짜 정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정도로 큰 부부 문제로 가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궁금한데 자매끼리는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피 터지게 싸워도 네. 결혼을 하면 완전 찐 친구가 되거든요. 근데 남매는 결혼하기 전에 그치.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결혼하는 순간 완전 거리감이 형제도 생기잖아요. 형제도. 형제는 아예 멀어지고요. 저희 남편만 하더라도 네. 동생이랑 해외여행을 둘이 다닐 정도로 사이가 너무 맞아. 좋았어요. 근데 저랑 동생은 언니가 갈라놨거든요. 그래서 저랑 제 동생은 맨날 싸우고 진짜 2년나 전연하면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저랑 완전 제 동생은 베프가 됐고 저희 남편이랑 아가씨는 뭐 거리가 먼 건 아니지만 예전만큼은 전혀 관계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니까 네. 이 아들이 나의 기쁨 유일한
낙인데 얘도 이제 곧 여자친구가 생기면 자기의 이제 밀림을 만들어 나가고 나는 찬밥이 되겠지. 이걸 마음에 항상 준비해요. 저도요. 저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준비하지 않았다 네. 받을 상처를 감당하시기 싫어. 제가 이렇게 보면 내 아들도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는 항상 그 어떤 여자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도와주는 여자를 맞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렸을 때는 엄마인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자기가 도리어 이렇게 데리고 살아줄게 뭐 이럴 것 같지만 심리적으로 보면 맞아, 결국 약간 기대해. 그치?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하면 자기 부인이 우선시 되는 거지. 맞아. 자기 형제나 맞아, 맞아. 자기 여동생보다. 본능적으로. 남편들은 어쨌든 부인이 생기면 엄마한테 애착을 형성하듯이 그렇게 그 내 여자에 맞아, 대한 맞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사람들 다 막 두 번째, 세 번째 밀리죠. 신기하네요, 정말. 마지막으로 그럼 소장님께 요거 질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가족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해결하는 방식도 문제에 따라서 다 다를 테고, 그래도 우리가 좀 가장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대화? 너무 뻔한 이야기긴 하지만. 방법은 뭐 그냥 뻔한 얘기들이지만 뭐 대화, 공감, 경청 막 이런 건데 우리 저번에 MBTI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가 다르다는 거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원가족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시키는 게 가계도를 그려요.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커왔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 어떤 심정을 지금도 가지고 왔는가 이해를 하면 문제의 반은 해결하고 가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니까. 네, 오늘 이렇게 가족 이야기를 하니까 진짜 끝도 없는 것 같아. 아이 이야기도 우리가 많이 나눴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시간이 되신다면 네. 아이 문제 관련해서도 우리 깊은 이야기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사 좀 해주세요. 저도 오정TV 오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일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수다 떤다는, 코로나를 안 그래도 네. 심심했는데 네. 수다 떤다는 느낌으로 오기 때문에 재밌는 마음으로 왔고요. 할 얘기는 많아서 또 불러주시면 또 올게요. 네. 여러분 5월 가족끼리 모두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지내는 달이 되길 바랄게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